자,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10단원 속도, 가속도와 미분이 되겠습니다. 책에는 아주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 먼저 이 부분을 살펴봅시다. 속도와 가속도라고 나온다. 다분히 이제 물리에서 나오는 개념이 되잖아, 그죠? 그 물리 처음에 역학 파트에서 이제 그 직선 운동하는 그 등가속도 직선 운동 이걸 물어보지 않나? 그죠? 걔네도 이거랑 관련 내용인데 첫 번째는 이제 용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용어. 우선은 첫 번째 변위를 알아야 되겠다. 변위. 변위가 뭐냐? 위치의 변화량을 이야기합니다. 그치? 위치의 변화량.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적 1에서 다루는 속도와 가속도는 직선 운동만 이야기할 거야. 알겠죠? 수직선상에서 X축 위로만 움직이는 운동을 이야기한다고. 그럼 변위는 이겁니다. 수직선 위에서 내가 맨 처음에 위치가 0이었는데, 그치? 3만큼 갔대. 그치? 위치의 변화는 어떻게 된다고? 항상 나중 위치, 그치? 그러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 위치의 변화량은 플러스 3이 될 거라고, 그죠? 하지만 0에서, 그치?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이동을 해버리면은, 그치?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2 빼기 0이 돼버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럼 변위는, 그죠? 위치의 변화량이긴 한데, 위치 자체가 우리가 어떤 기준점을 잡아놓고 우측은 플러스, 좌측은 마이너스라고 표시해 놨기 때문에 이 변위 자체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있는 거라고. 알겠죠? 우리가 이제 벡터를 기백에서 배우게 할 텐데, 벡터랑 스칼라량이라는 것들이 있어. 스칼라는 우리가 단순하게 크기만 이야기하는 거야. 크기. 크기만 이야기할 때는 음의 값이 나타나진 않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은 벡터량을 이야기할 때는 음의 값이 표현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치? 변위도 일종의 벡터 개념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력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잖아. 그치? 속력. 이 자동차의 최고 속력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때, 그치? 이 속력. 속력은 우리말로는 단순하게 뭐냐? 빠르기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스칼라량이 돼서 음의 값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반면에, 그러니까 문과생들은 속력과 속도 개념을 그치? 혼동해서 쓰잖아. 우리는 이과생들이니까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속도는 뭐냐?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얘는 벡터 값으로서 단순한 빠르기가 아니고, 그치? 방향과 빠르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속도의 원래의 정의는, 뭐랄까? 델타 T? 델타 T분의 델타 X. 이런 식으로 쓰겠고, V라고 용어를 쓰는데, 요 델타 T가, 그치? 경과한 시간이 되겠고, 요놈이 뭐다? 바로 변위가 되는 거야. 근데 변위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값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시속 60km랑 속도의 개념으로는 그치? 마이너스 20km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마이너스 시속 20km. 그러니까 방향성을 정해놓는 겁니다. 처음 물체의 움직임을 이 방향으로 잡았는데 어느 순간 물체가 가다가 뒤로 후퇴할 수도 있잖아. 그럼 요때도 빠르기는 있겠지만은, 그치? 이때의 속도는 우리가 음의 값으로 해석을 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방향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는 여기서는 그치? 변위기한데 위치의 변화량을 그치? 시간의 경과량으로 바꿔놓은 거죠. 나눠준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 가속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치? 가속도는 영어로는 acceleration이기 때문에 A를 쓴다. 자, 걔는 어떻게 쓴다?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가속도도 마찬가지 이 값의 부호가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속도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 가속도도 벡터량이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동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동거리는 변이랑 좀 구분이 될 거야. 그치?
이동거리는 실제로 움직인 거리의 합이 되겠죠. 자, 차이점, 변이랑 이동거리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수직선상에 있었는데 처음 위치가 2였다고 치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직선 운동만 한다고 그랬지. 처음에 이 사람이 2의 위치에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5의 위치까지 갔어. 전진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후진해서 1의 위치까지 간 다음에 다시 3의 위치까지 갔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 선을 따라 움직였는데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보이니까 내가 요걸 시각적으로 이렇게 쓸게. 자, 1, 2, 3, 4, 5가 있었는데 처음에 이 사람 위치가 여기였대. 위에다 쓰자. 여기서 이만큼 간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까지 갔지? 마이너스 1만큼 내려갔고, 그치? 다시 1에서 그치? 3만큼 이동했다.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인 거잖아. 여기서 2에서 5로 갔다가 5에서 1로 갔다가 1에서 3으로 갔다고. 그치? 그럼 이 사람은 실제 이동거리 어떻게 된 거야? 이동거리. 다 더해야 되겠죠, 실제로. 2에서 5만큼 갔으니까 3만큼 갔고, 5에서 1만큼 갔으니까 4만큼 갔고, 그치? 1에서 3으로 갔으니까 2만큼 가서 얼마야? 총 9라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그치? 근데 물리에서 말하는 변위는 실제 최종 위치가 어디야? 변위는? 그치? 최종 위치는 3이고, 처음 위치는 2였잖아. 그냥 1로만 해석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변이랑 이동거리의 차이가 되겠다. 물리에서는 좀 명확하게 개념을 쓰는데, 우리가 그 물리에서 말하는, 여러분들 물리도 배워서 알겠지만은, 1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1? 1의 수학적 정의가 뭐야? F 곱하기 S로 표현하잖아.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표현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백날 벽을 밀어도 벽이 움직이지 않으면 힘은 주긴 했는데, 그치? 일을 전혀 하나도 안 하는 결과가 된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변이도 마찬가지야. 그치? 얘가 돌고 돌아서 결국 2로 오면은 변이는 0이 되는 거라고. 이해되겠죠? 자, 이러한 차이점 필기해야지. 여러분들은 그 오전 타임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어? 공부하고 있지? 어디서? 집에서? 어우, 착실한 학생들이네. 그럼 몇 시에 일어났어? 유진이 몇 시에 일어났어? 10시? 어우, 겁나 늦게 일어났네. 보통 때는 그러진 않았지? 보통 때는 몇 시에 일어났어? 10시? 그러면 10시 하면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겠네. 그치? 일찍 하고, 여러분들은 보통 끝나고 집에 가서 공부하는 독서실이잖아. 집에서? 7단지 그 독서실 그런 데도 있잖아. 일단은 10시 해보고, 10시 너무 힘들다 싶으면 한 11시 정도로 이렇게 늦출 수 있는데, 현재 우리 토요일날 10시 하고 있잖아. 선생님도 사실 빠듯합니다, 토요일날. 어떨 때 여러분들보다 좀 늦을 때도 있었잖아. 아니, 근데, 지난 여름 때도 그랬고, 매년 오전 10시에 수업을 했었어. 그래야 하루 길게 쓰고 여러분들 그치, 공부도 많이 할 수 있지. 자, 두 번째는 속도와 가속도를 바로 표현해 봅시다. 어떤 물체가 지금 우리가 미적분원에서 수직선, 직선 운동만 이야기한다 그랬잖아. 이런 움직임이 있었대, 물체가. 처음 위치가 한 2 정도였는데,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전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시 후진하다가 다시 전진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더래.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이 위치는 X축 위에 있으니까 위치 값은 X로 표현하는데 이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다고. 그럼 우리가 요 직선을 이렇게 세워보자고. 세워보면은, 그러니까 물체가 맨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그치? 다시 뒤로 후퇴하다가 다시 또 전진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 그랬지. 근데 이게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이런 식으로. 시간은 항상 직선적이지 않습니까? 과거에서 항상 미래로, 아니지. 그치? 우리가 시간이 뭐라고 할까? 항상 저 미래를 향해서만 가고 있잖아. 흘러가고 있잖아.
미래에서 다시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본 거야. 수직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치? 여기 X인데 말이야. 물체가 여기서, 그치? 이렇게 전진하다가, 후진하다가, 다시 전진하는 움직임을 보였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을 시간과 그때 X의 위치로 한번 찍어보는 거야. 처음 위치가 시간이 0이었을 때 위치가 여기였죠. T가 0일 때. T가 한 2 정도 갔을 때, 그치? T가 2 정도 갔을 때 위치가 여기였고, 그치? T가 한 4 정도 갔을 때 여기, 그치? T가 5 정도 왔을 때 여기 왔다고 치자. 이렇게 표현하기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X 쓰고 혹시 여기를 T라고 쓴 거야. 그러면 좀 훨씬 더 보기 편하겠죠. 그죠? 처음 위치, 시간이 0이었을 때 위치가 2라고 치자고. 2. 그럼 여기를 찍으면 되죠. T, X로 표현한 거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2초까지는 전진해서 5로 갔더래. 그죠? 근데 이렇게 앞으로 갔는데 그때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의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그치? 그러다가 시간이 더 흘렀는데 얘가 이제 후진을 한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다 다시 전진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 치자. 마치 일종의 3차 함수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죠. 즉, 우리가 그럼 얘네들의 시간에 대한 그치? 위치를 함수로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이때 위치를 그치? 시간에 대한 함수로 f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치? 수학적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만든다면은 그치? 시간에 대한 3차 함수 곡선을 그릴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그치? 뭐 t3승 그치? 뭐 마이너스 2t의 그치? 제곱 플러스 뭐 그치? 3t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막 임의적으로 잡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해되겠어? 그러면 시간에 따른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자, 이런 식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됐는데 그러면 이 그래프는 시간과 위치를 나타내는 그래프죠. 시간과 위치. 근데 내가 지난번 아까 V를 뭐라고 했죠?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순간 만약에 2초일 때 위치가 여기였어. 그치? 2, X, X1 이렇게 합시다. X1. 그리고 한 4초일 때 위치는 여기더래. 4, X2 이렇게 X2 이렇게 표현됐을 때 그럼 2초와 4초 사이에 그치? 속도를 표현하자고. 2초와 4초 사이의 속도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실제로 물체의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움직였지만 항상 중간 과정 모르고 딱 2초인 찰나랑 4초인 찰나의 위치만 딱 알고 있을 때는 우리가 속도는 어떻게 표현하겠냐 여기서는. 그치? 4 빼기 2가 되겠지. 그치? 이게 시간의 경과량 말이야. 그리고 위치의 경과량은 사실은 x2는 여기고 x1은 여기니까 x2 빼기 x1 요 길이가 표현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뭐라고 하죠? x2 빼기 x1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이 그래프상에서 보면 뭡니까? 두 점을 연결하면 뭐가 되죠?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2초와 4초 사이를 역시 이 기간 동안의 물체의 속도를 나타냈잖아. 근데 실제로 물체는 이렇게 움직이진 않았잖아. 어떻게 움직였죠?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거지. 그치? 그랬는데 우리가 딸랑 두 컷만 가지고 물체의 움직임을 기술할 때는 최종적으로 얘가 훨씬 더 뒤로 가다가 급격하게 앞으로 갔잖아. 그치? 그럼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속도로 앞으로 가서 여기에 도달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평균 속도라고 이야기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평균 속도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평균 변화량이랑 동일한 표현이 되겠죠. 다만 이게 그치? XT 그래프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죠. 평균 속도로 말하는 물체의 운동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없지. 그래서 우리가 뭘 하지? 찰나의 순간 속도를 찾아봐야 되죠. 그러면 순간 속도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기서 시간 간격을 0으로 줄여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가 2이지만 2일 때의 찰나의 속도를 계산하려면 사실은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될 텐데, 그치? 시간 간격을 점점 줄이겠죠. 시간 간격이 여기가 t일 때, 그치? 요놈이 t, x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요 직선, 요 직선, 요 직선으로 변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요놈을 엄밀하게 쓰면은, 그치? 리미트, 요 지점이 시간이 a였다고 쳤을 때, 그치? 이 t가 a로 가고, 그죠? t 빼기 a가 시간 간격이 되겠고, 그죠?
이 t를 집어넣은 함수 위치가 그치? ft가 되겠고 fa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이 값이 뭐가 된다? f'a가 되겠죠. 즉 a라는 요 시간의 찰나의 속도는 순간 변화율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거는 연습도 많이 했잖아. 이런 그치? 구체적인 함수가 주어지면 그냥 미분하면 된다라는 개념이 되겠어. 자, 그럼 저거를 같이 연결시켜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이런 직선 움직임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표현했던 거야. 그래서 만약에 물체가 이게 t축이고 x축인데 물체가 그치? 이런 움직임을 보였대. 그치? x는 ft. 그때 우리는 그러면 이제 속도의 그래프를 보고 싶은 거야. t랑 vt 그래프를 보자고. vt. 자, vt 그래프는 이 그래프에 무엇을 뜻하는 거죠? 미분한 그래프잖아. 그치?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속도가 0인 거죠. 요 지점. 그죠? 그럼 요때는 접선의 길이가 양수니까 양수였다가 그치? 0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그치? 3차 함수는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VT 그래프라고. 그럼 VT 그래프가 이게 감소하다가 증가했지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VT 그래프에서 요 지점은 V 값이 뭐야? 양수라고. 그럼 물체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전진하고 있었던 거야. 그치? 그러다가 요때는 뭐지? V 값이 음수니까 후진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 요때는 전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물체는 그러니까 방향 전환을 몇 번 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치? 요때랑 요때. 2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방향 전환은 속도의 부호가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게 속도가 이렇게 가다가, 그치? 요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럼 요렇게 된 거는 어떤 움직이냐면, 막 앞으로 빠르게 가다가 속도를 점점 줄여서 순간 멈췄어. 그런 다음에 다시 가는 거야. 방향 바꿨어, 안 바꿨어? 안 바꿨단 말이야. 그럼 요때는 방향 전환이 되지 않은 거다. 반드시 V가 X축을 관통을 해야만 그때 방향 전환이 있는 거라고.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얘를 이용할 수 있겠고 같이 연결시키면 되겠다. 이 부분은 지우고 자, 그러면 A라는 것은 가속도인데 가속도는 그죠? 속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델타 T가 0으로 갈 때 그죠? 델타 T분의 델타 V를 나타내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아까 그치? 그 V 그래프는 그 F'T였는데 걔를 한 번 더 미분한 거니까 그치? F2'이 되겠다. 즉 다시 말해서 이 VT 그래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는 거죠. 요 그래프를. 요 그래프를 한 번 더 미분하면은 그치?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여기가 되겠고 그죠? 여기서는 그치? 감소하다가 증가했으니까 요런 식의 그래프로 완성이 되겠죠. A. 그치? 같이 세 개를 연결시켜서 이 그래프, 이 그래프, 이 그래프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 실제로 X 이퀄 FT라든지 그치? VT식이 주어지는 형태로 구성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요 그래프를 그리든 요 그래프를 그리든 거의 대부분 이 그래프, VT 그래프를 제일 많이 그릴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겠다. 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변화율이 나오겠죠. 자, 여러 가지 변화율은 우리가 이제 아까는 어떤 수직선상에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관한 함수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치?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리값이 변하는 것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연못에 그치? 동전을 던졌더니 떨어지면서 뭐가 됐어? 동심원이 쫙 파형이 생길 거 아니야. 그치? 이 파형도 퍼져나가는 게 어떤 시간에 따라서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랬을 때 우리는 그치? 시간에 달한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변화를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치? 생기는 원의 넓이의 변화도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그럴 때 뭐야? 우리가 면적의 변화도 시간에 관해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면적의 변화율. 그리고 우리가
고무풍선을 바람을 넣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지? 고무풍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한 공기를 넣을 때 이렇게 쭉 커질 거 아니야. 이때 고무풍선에, 그치? 이게 구 모양으로 커진다면은 반지름의 길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겠고, 그리고 고무풍선 겉넓이의 변화를 볼 수 있겠고, 심지어는 고무풍선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물리량의 변화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주어진 그 데이터에 시간에 대한 함수식이 주어지겠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만약에 어떤 길이가, 그치? 시간에 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치? t제곱, t3승 만약에 2t의 제곱, 이런 식으로, 뭐, 그치? 나오면은 시간에 대한 이 길이가, 그치? 일정하게 변할 텐데, 그치? 찰나의 순간 이 길이의 변화율은 이런 식으로 줘요. dl, dt로 쓸 거 아니야. 그죠? 얘를 미분하면 되겠다. 길이의 변화를 그렇게 언급할 수도 있겠고, 그치? 넓이에 관한 식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시간에 따라 아까 예를 들면 동심원 같은 경우도, 그치? 뭐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다. 그치? 얘도 시간에 관한 함수식으로 표현해서, 그치? s'(t) 혹은 ds dt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치? 그래서 2t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는 거라고. 근데 하나같이 이런 문제들은 데이터가 주어질 거라고. 데이터가 직접 식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글로서 언급이 될 텐데 이 서술된 이 글을 보고 우리가 관계식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때로는 미적2로 넘어가면 삼각함수랑 연결되는 구조가 나오는데 그게 좀 어려워, 학생들이. 관련된 식을 찾는 게 어렵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이런 관계식만 나오면 미분하는 건 일도 아니잖아. 이런 관계식을 미적분 2에서는 우리가 직접 찾아야 되는 일이 있다고. 그게 까다로운 거야. 알겠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하나같이 식이 직접 주어져 있거나 글로 나와 있어도 아주 간단한 유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들 한번 풀어봅시다. 자, 10-1번 필수 예제를 봅시다. 지상 30m 높이에서 매초 25m의 속도로 똑바로 위로 던진 돌의 t초 후에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를 h라고 하면 관계식이 이렇게 알려줬어. 그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네. 자,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봅시다. 이게 지상인데, 그치? 여기 H지점에 누군가가 여기서 공을 이렇게 위로 던진 거죠. 그럼 공이 움직이면 이렇게 가다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게 얼마? 30m라고. 근데 물체의 위치는 지상으로부터의 위치니까 이게 H가 되겠죠. 그럼 처음 위치는 30이었겠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H값은 커지다가 줄어드는 구조가 나오겠죠. 그지? 만약에 우리가 식을 세우라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세워야 되겠죠. H는, 그치? 플러스 3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물체식을 봤더니 어때? 그죠? 여기서도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25t 더하기 30이라고 이렇게 알려줬어. 고민할 필요가 없죠. t가 0일 때 처음 위치가 얼마라고? 30인 거야.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면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를 볼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에서 배우게 됐지. 물리에서 등가속도 직선운동 지금 배웠나? 그럼 우리가 이런 것도 배우잖아요. 등가속도 직선운동 중에서 연직 투상운동과 연직 투하운동도 배우죠. 지상에서 그냥 던지는 등가속도로 일정하게 가는 움직임도 배우지만은 만약에 물체를 위로 던졌을 때 움직임에 관해서 배우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속도를 어떻게 잡냐면 맨 처음에 움직임, 시간을 측정했을 때 물체의 움직임 있잖아. 그 방향을 항상 플러스로 잡아주는 거야. 알겠어? 그럼 우리가 연직 위로 던졌을 때는 중력 가속도 때문에 언젠간 떨어지겠죠. 그럼 가속도 방향은 음이 되는 거야. 알겠어? 처음에 위로 던졌을 때 이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위에서 그냥 바로 아래로 던지는 운동도 있겠지. 그럴 때는 처음 위치, 이게 속도가 아래로 향했지. 그 가속도도 아래로 향했잖아. 근데 가속도는 플러스로 계산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는 처음 위치를 위로 던졌잖아.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문체를 봅시다. 그러면 시간에 관한 함수로 보니까 h't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t 플러스 25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t가 0일 때 초기 속도로는 그치? 이쪽으로 25라는 거죠. 즉 25m/s 이렇게 위로 순간 속도로 쐈다는 거야. 자, 1번. 던진 지 2초, 3초 후에 속도를 구하시오. 여기다 2랑 3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2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5m/s가 되겠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m/s 속도를 물어봤잖아. 이렇게 써야 되겠죠.
맞나? 두 번째는 얼마죠? 이 돌이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시오. 그럼 최종적으로 h 값이 0이 되는 그 순간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치? h가 땅에 떨어졌을 때 h가 0인 거잖아. 0일 때 물론 t는 0보다 크다가 되겠다. 그치? 얼마죠? t의 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그치? t 마이너스 6에 t 플러스 1인데 그치? t는 6이 되네. 6초에 떨어졌대. 그때 뭘 구하라고?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두 번째는 그치? h 프라임 6을 이야기하는 거죠. 6 집어는 얼마? 6 마이너스 60 더하기 25니까 마이너스 35 미터 퍼 세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높이를 구하시오.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특징이 뭐냐? 순간 속도가 뭐가 되겠어? 0이 됐겠지. 전진하다가 0을 거쳐서 음으로 떨어진 거잖아.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은 얼마죠? t가 2.5초지. 그럼 2.5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치? h에 그치? 2분의 5를 집어넣읍시다. 자, 계산하면은 요는 125, 4분의 125 더하기 30이니까 120이 나와서 그죠? 4분의 245 이렇게 나오나? 그럼 얼마 이게? 61.25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자, 4번. 처음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 평균 속력을 구하시오. 평균 속력. 시간은 얼마? 총, 그치? 델타 t분의 델타 뭐 h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시간은 얼마? 6초였지. 그러면 처음 위치는 30이었는데 나중 위치는 0이니까 그치? 마이너스 3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5 미터 퍼 세크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잘못했네. 미안합니다. 선생님 착각했습니다. 이거는 평균 뭐지? 속도지. 여기서 뭘 물어봤죠? 평균 속력을 물어봤네. 그치? 그러면 전체 이동 거리를 다 언급한 겁니다. 이게 아니지. 아까 최종 위치가 얼마나 했어요? 여기가 61.25라고 그랬나? 그럼 여기 올라간 길이는 얼마지? 31.25 더하기 떨어진 길이는 61.2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6분의 얼마야? 92.5 이렇게 나오나? 얼마지 이게? 15 90 이걸 그냥 써야 되나? 이게 양변에 2를 곱하면 얼마야? 12분의 185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쓰면 정확하게 표현되겠죠. 자, 유제 10-1번 한번 해봅시다. 이거 여기 오늘 여기 10단원은 금세 끝나버릴 것 같은데? 10-2번. 점 P는 1.5를 출발하여 매초 5의 속도로 S축 위의 양의 방향으로 점 Q는 2초 후 1.5를 출발하여 매초 3의 속도로 Y축 방향으로 초 움직임을 보여라.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나타났네. 그치? XY 평면상에서 물체 점 P는 여기서 출발해서 그치? 매초 5의 속도로 그러면 T초 후는 어떻게 되는 거냐? T초 후. 그럼 P의 위치는 얼마라고? 그치? 5t, 0으로 나오겠네. 그치? 2초가 지난 후에 나타나는 거죠. 그치? 2초가 지난 후에 y는 출발해 매초 3의 속도로 움직이는 거야? 3의 속도로? 그러면 여기는 0,3t가 아니고 2초 후니까 3t-2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치? 응. 그럼 2초가 지난 후부터니까 t는 2 이상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치? PQ의 중점, PQ, 여기가 Q고 혹시 중점이면은 R은 어떻게 표현되겠죠? 자, 2분의 5T, 그치? 2분의 3의 T-2 이렇게 표현되겠네. 그치? 중점이 R은 일직선 위를 움직임을 보여라. 일직선 XY 평면상에서 그치?
이거 연결시켜주면 관계식이 나오겠죠. 그치? 어떻게 되지? 이 녀석의 값은 x좌표가 되어 있고 y좌표니까. 그치? x는 2분의 5t가 되겠고 그치? y는 2분의 3의 t-2니까 뭐 t를 x로 전환시켜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데 t가 2 이상이래. t가 2 이상이면 x는 얼마죠? 5 이상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얼마야? t는 5분의 2x가 돼서 그치? y는 2분의 3에 그치? t니까 곱하기 5분의 2x 빼기 3 이렇게 나오나? 즉 y는 5분의 3x 마이너스 3이고 그치? x는 5 이상으로 표현된다라는 거죠. 그치? t가 5면 얼마야? 0이네. 그치? 여기서 시작을 했다는 거지. 여기서. 어? 자, x가 5면 얼마지? 그러니까 5초일 때 위치는 이런 식으로 표현됐지만 사실은 뭐 여기 이렇게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그치? 관계식을 써주면 되겠다. 두 번째, 점 아래 속도를 구하시오. 점 아래 속도. 점 아래 속도, 그러니까 결국 이 직선을 따라 움직이는데, 그치? 이 직선에서 속도를 표현한 거잖아. 그치? 단위 시간당 이 길이를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표현하는 거잖아. 그치? 속도가 어떻게 표현하지? 그럼 1초일 때 이만큼 간 거리를 표현하는 거니까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1초일 때니까 아이씨 x랑 y인데 1초면은 x는 5분의 2만큼 가고 y는 2분의 3만큼 간다. 그러면은 초당 이동한 거리는 요 놈이 될 거 아니야. 그죠? 빗변을 따라 움직인 거리는 말이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 25분의 4 더하기 4분의 9 100분의 16 더하기 225냐? 이거 얼마야 이게? 241이 약분되냐? 나와? 어디가 잘못했지? 쟤는 X축 위에서 이 직선식을 한번 실제로 그려버리면 여기가 5가 되겠고,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때는 t가 2일 텐데 일정한 시간, 이걸 t를 0으로 잡아둘 걸 그랬어. 0으로. 그러면은 요 놈의 좌표는 요 놈은 5,0이 되겠고 요 놈의 시간이 t인 상태에서는 얼마라고 표현하지? 2분의 5t, 2분의 3t 마이너스 3이라고 써야 되냐? 이렇게 되나? 그럼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요 길이가 L이 될 텐데, 그치? L은 루트 2분의 5t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그치? 2분의 3t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 길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전개하면 어떻게 나오지? 4분의 25t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5t 플러스 25. 그럼 무리식을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무리식 계산했네.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벗겨진다는 거잖아. 이게 보이는구나. 여기서 2분의 t 빼기 1이 나오겠지. 이게 동일한 식으로 나타나는구나. 여기가. 그러면은 요거 2분의 5로 묶어내면은 어떻게 되지? 4분의 25가 나오고
t-2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얘도 4분의 9로 나오고 t-2의 제곱 이렇게 나오나? 그러면 4분의 얼마야? 4분의 34의 t-2의 제곱으로 나오겠고, 그치? 그럼 2분의 루트 34의 t-2, 물론 t는 2 이상이었으니까 요게 그치? 이 길이로 표현되는 함수가 되겠죠. 시간에 대한 이 길이의 변화율이 나왔다. 직선식이네, 그치?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되겠죠, 그치? dl dt는 얼마다? 2분의 루트 34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나왔다. 까다롭네. 근데 이 계산이 왜 안 됐지? 4분의 34 2분의 루트 34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저렇게 직접 계산해도 되는데 이 물체에 그치 x축으로의 변화, y축으로의 변화가 있다면 그치 이 빗변의 변화도 같이 나타날 거 아니야. 이 델타 그치 x 델타 y인데 그치 여기가 델타 L이라면은 이 녀석의 속도 변화는 여기서 시간당 2분의 5씩 늘어나는 거고, 그치? 요 놈은 시간당 2분의 3씩 늘어나는 거니까 시간당 이 녀석의 길이의 변화는,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2분의 루트 34로 해석이 되겠지. 굳이 이 어려운 식을 쓰지 않아도 말이야. 직선 구조일 때는. 자, 10-2번 풀어봐. 자, PQ는 그 X축과 Y축의 절편이 T에 가는 식으로 구성이 되죠. 그럼 PQ 직선의 방정식이 T를 포함한 형태로 표현이 될 거라고. 그걸 구한 다음에 Y는 X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찾아주라는 거지. 야, 절편식은 좀 배운 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봐. 절편식. 여기가 A고 B일 때 우리가 A랑 B를 지나는 곡선들도 되게 많았잖아. 타원일 때 어떻게 되겠어? 타원일 때. 타원일 때 뭐지? A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 제곱은 1이지. 그치? 쌍곡선에서도 여기가 꼭지점이고 이게 그치? 이런 뭐랄까 점근선 박스를 그릴 때는 어떻게 했어? 그치? A제곱분의 X의 제곱 빼기 B의 제곱분의 Y 제곱은 그치? 여기가 8마일 이런 식으로 쌍곡선도 나오지? 그럼 여기를 지나는 이런 그치? 직선 구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얘랑 같은 맥락으로 뭐지? 걔는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이렇게 나오잖아. 우리 배웠었잖아 이거. 이걸 써 매번 그치? 뭐 기울기 따로 구하지 말고. 그러면 X축의 3초니까 요놈의 좌표는 얼마야? 3t, 0이었겠고 그치? Y축으로는 2초니까 그치? 얘는 0,2t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치? 3t분의 x 더하기 그치? 2t분의 y는 1.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편하잖아. 그리고 y랑 x랑 같다며. 그치? 같으면 얘도 x니까. 그치? 3t분의 x, 2t분의 x니까 6t분의 그치? 5t x, 6t분의 5x가 나오나?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x는 그래서 5분의 6t로 표현되겠다. 그치? 5분의 6t, 5분의 6t 이렇게 나오나? 근데 y는 x라는 직선 위를 움직이는 거죠. 그치? 이렇게 움직일 때 이쪽 방향으로 시간당 5분의 6, 이쪽 방향당 시간당 5분의 6이니까 이쪽 방향은 얼마야? 5분의 6 루트 2가 나오겠지. 그치? 됐나? 자, 10-3번 봅시다. 수면 위 30m 높이의 암벽 위에서 길이가 58m인 줄에 끌려오는 배가 있다. 매초 4m의 속력으로 끌 때 2초 후에 배의 속력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그림을 한번 상황을 그려보면 말이야. 그치? 이게 바다 위래. 바다 위에 배가 여기 있었어. 그치? 절벽에서 그치? 누군가가 영차 줄을 그치? 배에다가 매달아서 여기서 끌고 있었대. 이렇게 끌고 있었어. 그랬더니 이 줄이 처음에는 얼마였다고? 58m였는데, 그치? 이 사람이 끄는 속도가 4m 단위로 끌고 있었죠. 배의 속력을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일정한 값은 얘지. 30m래, 얘가. 그치? 근데 얘가 이렇게 줄을 당기면 배는 어느 방향으로 가죠? 이 방향으로 가겠죠. 그럼 우리가 요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리고 밧줄의 요 길이를 y라고 하면은 일단은 변화율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은 관계식이거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관계식이 뭐가 보이냐? 그렇지, 피타고라스가 보이지. 즉 y제곱은 얼마다? x제곱 플러스 900이라고 하는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죠. 일식이야, 일식. 그치?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매초 4m로 끌고 있대. 매초 4m로. 그 y를 4m씩 끌고 있으니까 시간당 y 값은 줄어들어 늘어나? 줄어들지. 즉 dy dt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4라는 거지. 줄어들고 있으니까. 요거 이해돼? 그때 t가 2인 찰나에 그치? dx dt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y가 줄어들면 요 점에 1로 다가가면 x값도 줄어들겠지. 근데 우리는 구하라는 값은 뭐야? 배 속력이죠. 근데 얘가 만약에 시간당 2m, 3m씩 줄어들고 있다고 쳐보자. 그럼 배가 초당 3m씩 가고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절대값을 취한 값을 우리는 배의 속력으로 보는 거라고. 이해되겠어? 상황 설정.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잡아야 돼? 제일 중요한 이 관계식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 상태에서 양변을 어떻게 한다? 시간 t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됩니다. 얘 우리가 음함수에 대해서 배웠죠. 음함수의 미분법에서 우리는 둘 다 뭐라고? t라는 식으로 미분한대. 만약에 x의 제곱을 x로 미분하면 2x가 되죠. y의 제곱을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2y에 뭐가 나온다고? dy dx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그럼 이번엔 얘네 둘 다 뭘로 미분한다고? t로 미분한다 했으니까 이 식은 미분하면 어떻게 됐어? 2y의 그치? dy dt가 되겠죠. 자변은. 얘는 2x의 dx dt가 되겠고, 그치? 얘는 0이 돼버리겠죠. 근데 우리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얼마지? 얘지, 얘. 그치? 따라서, 그치? dx dt는 얼마다? x분의 y에, 그치? dy dt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t가 2일 때 그때 x랑 y는 얼마냐 이거지. t가 2초 후에, 그치? 이놈이 원래는 58m였는데 2초가 지났어. 1초당 40 끓으니까 2초 후에는 요 길이가 얼마 된 거야? 50이 된 거지. 그럼 여기는 30이니까 얘는 얼마겠어? 40이 되겠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그치? 그럼 그 순간 x는 40이고 y는 50이었던 거야.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즉 4분의 5에 그치? dy dx는 얼마였다고? 마이너스 4니까 그치? 마이너스 5m/s가 되겠죠. 즉 x의 길이의 변화가 음의 값으로 마이너스 5래. 초당 마이너스 5씩 끌려가고 있는 거야. 그 상황에서. 2초 후에. 그럼 배의 속력은 이 방향으로 얼마라고? 1초에 5m씩 가고 있는 거니까 원하는 값은 5m/s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여기서 음함수의 미분법을 쓴 거야. 그거를 모르면 못 풀어요. 모르면 못 풀진 않아. 이걸 합성함수의 미분 개념으로 써도 되고 요 놈을 그냥 t에 관한 식으로 y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y는 어떻게 쓰냐면 처음에 58인데 시간당 40 끌려갔으니까 58 마이너스 4t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겠죠. 그럼 요 관계식에다가 얘 집어넣으면 얘도 이제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될 거라고. 그렇게 구한 다음에 미분해서 찾아도 되는데 복잡해지겠지. 음함수의 미분법을 쓰는 게 훨씬 깔끔할 거라고. 정리되겠습니까? 자, 요 문제 10-3번 별표 쳐놔 일단은. 여기에서 적용된 게 음함수의 미분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 10-3과 10-4 두 문제를 풀어봅시다. 야, 요즘은 여기 그 파리공원이나 이런 데서 공연 같은 거 안 하나? 예전에 이런 데서 많이 하지 않았어? 주말에는 그거 할걸요. 아, 그래? TV가 요즘 날이 추워서 안 하나? 자, 10-4번 봅시다. 직선 항로를 따라 100m/s의 속력으로 지상 4km의 상공을 날아가는 헬리콥터가 있는데 이 헬리콥터가 지면의 P 지점 바로 위로 지난 지 30초가 되는 순간 P 지점과 헬리콥터 사이의 순간 변화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지상인데, 그치? 지상인데 관측자가 여기 있었고 여기서부터 얼마라고? 지상 얼마? 4km죠, 4km. 근데 우리가 단위를 물리에서, 이거 물리 문제인데 물리에서는 단위가 제일 중요하거든. 단위를 통일시켜야 되겠죠. 속도 개념이 m/s로 나왔죠.
그러면 이제 지상 4km니까 얘를 1000m 단위로 바꾸자고. 이게 얼마야 여기? 이렇게 나왔죠. 그죠? 물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방향의 속도가 얼마였다고? 100m/s. 야, 근데 이게 좀 숫자가 겁나 큰데? 그러면 km로 바꾸자. 4km로 바꾸고 얘를 얼마로 바꾸면 되겠어? 그렇지. 0.1km/s로 바꿔도 되겠죠. 그런데 지나간 지 얼마만큼? 30초가 되었대. 30초가 되면 얘는 얼마만큼 간 거야? 3km가 됐겠지. 관측자는 여기 있는데, 그치? 요 길이를 본 거죠, 요 길이. 그치? 이 길이에 대한 시간의 변화를 본 거라고. 그런데 고정된 값은 얘지, 얘. 변하고 있는 값은 이 값이랑 이 값이지. 그러니까 이 값을 x라고 두고 얘를 l로 두자고. 어떤 관계식이 나와? 즉 피타고라스가 나오겠죠. 그치? l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그리고 x에 대한 변화율이 나오죠. dx dt가 얼마라고? 0.1이래.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라고? dl dt를 구하는 거지. 그치? 끝나지 않았어? 양변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치? 2l에 그치? dl dt가 나오겠고, 그치? 2x에 dx dt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 값이니까, 그치? dl dt지, 그치? dl dt는 얼마다? L분의 x의 그치? dx dt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순간의 x값과 l값은 얼마냐고. 얘는 5가 되고 얘는 3이 되겠죠. 끝났어. 5분의 3의 dx dt는 얼마라고? 0.1이잖아. 그럼 얘는 얼마죠? 0.06이 되나? 0.6이지. 뭐 km/s니까 단위 미터로 고치면 얼마? 60m/s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맞나? 응. 변화율. 그래 속도식이 주어지면은 상관없는데 서술형으로 주어진 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핵심 관계식이야, 그치? 관계식만 찾으면 우리는 둘 다 양변을 시간에 관해서 미분하면 해결할 수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10-4, 10-5번 남았는데 그 이전에 연습 문제로 넘어가서 연습 문제 10-6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저 대일고 거 볼 건데 시험 반들이 너무 쉬운데? 18문제. 너무 쉬워서 좀 바꿀까? 마폭으로 바꿀까? 2학 논리까지 다 나와 있긴 해요. 진명여고 거를 보고 싶었는데 진명여고 맨 마지막 문제가 확률 문제인 거야. 진명 것도 조만간 보겠죠. 자, 다 구했나? 아니요. 근데 2번 다 있어요. 자, 풀어봅시다. 근데 전쟁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문제야, 이거. 자, 봅시다. 키가 160cm인 사람이 4m 높이의 가로등의 바로 밑에서부터 일직선으로 매분, 그러니까 분속 60m의 속도로 걸어갔대. 자, 그럼 그림이 이런 거잖아요. 여기 가로등이 있어, 가로등. 그치? 빛의 강원이 있겠고, 그치? 요 바로 아래 키가 1m 60이 되는, 그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었대, 그치? 그치? 요 사람의 높이는 얼마라고? 1.8이라고 씁시다. 요 높이는 얼마? 4라고 쓰겠고, 그치? 1.6인가? 이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죠? 평행하게 걸어가고 있었다고. 평행하게 걸어가면 머리끝은 이렇게 나왔겠고, 이 사람의 이 가로등에 의해서 빛의 그림자는 여기에 형성됐겠죠. 그치? 그치? 그러면은
그림자의 길이는 요 길이지 또. 근데 그 사람이 이동한 길이는 요 길이지 요 길이.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주어진 단서는 그치? 이동한 거리의 속도가 나왔으니까 요 길이를 x라고 합시다. x. 그러면 dx dt가 얼마라고? 60m/min이 되겠죠. dx dt. 그죠? 그러면 처음에 1번이 뭐였어? 그림자 끝의 속도? 그림자 끝은 여기지. 그림자 끝이 맨 처음에 여기였겠지. 시작이 여기였다가 이렇게 이 사람이 일로 움직일 때 이렇게 서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었잖아. 그치? 이 그림자 끝의 길이를 y라고 할까? 여기서부터의 길이를 y라고 하면 그림자 끝의 속도는 y라는 값의 변화율이지. 그리고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율. 길이는 그치? 이 y에서 x를 뺀 요 길이가 되겠지. 여기 l이라고 하면 그치? l은 y 빼기 x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이런 1번식과 2번 관계식 그리고 3번 관계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얘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관계식인데 닮은 비를 봐야 되겠죠. 전체 4일 때 그치? y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닮음이지. 그치? 어떻다고? 4대 y는 여기는 얼마야? 2.3인가? 그치? 2.4 대 x 이런 관계가 나오겠죠. 자, 쏙 곱하면 그치? 4x는 2.4y 좀 이쁘지가 않는데 40x는 24y 8로 나누면 되나? 그치? 5x는 3y라고 하는 관계식이 나오겠죠. 그치? 자, 물론 여기서도 양변을 t에 관해서 미분해도 되는데 얘의 변화율은 알지. 얘의 변화율과 얘의 변화율은 모르잖아. 무의미한 식이 돼버릴 거라고. 근데 이 식을 양변에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얘의 변화율을 알지. 그럼 얘도 알 수 있겠지.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의 변화율까지 다 구할 수 있겠죠. 끝났습니다. 자, 이 식에서 양변을 t에 관해서 미분하면 5 곱하기 dx dt가 나오겠고, 그렇죠? 3 곱하기 dy dt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그치? 우리 x의 변화를 나오겠고, 그치? dy dt는 얼마다? 3분의 5의 dx dt인데 이게 60이니까, 그죠? 100이 되겠네? 100m/min이라고. 뭐가? 그림자 끝의 속도가 이렇다는 거야,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뭐죠? 그림자 길이의 속도죠. 이게 얘를 이제 양변을 t에 가지고 미분하면 얼마야? dl dt는, 그죠? dy dt 빼기 dx dt가 되겠죠. 얼마다? 40m/min 이렇게 나오겠죠. 정리되겠어? 이번 문제도 핵심은 관계식이었죠. 지워도 돼? 두 문제 빨리 풀자. 빨리 풀고 여러분들 빨리 시험 보고 빨리 밥 먹고 빨리 확통하고 가야지. 여학생들은. 그치? 남학생들은 오늘 빡시게 공부해야지. 자, 필수예제 10-4번 봅시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6, 40. 이거 중심이 일치하는 두 구가 있대. 동심원이네. 동심구네. 그치? 작은 구와 큰 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몇 초 8cm, 2cm의 속도로 동시에 증가한지 t초 후에 두 구의 부피의 차를 v라고 했어. 뭐야 이거, 그치? 이따시만한 큰 구 안에, 그치? 이렇게 작은 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치? 이 차이가 중간에 부피를 v라고 했죠. 근데 작은 구의 반지름은 6이야, 그치? 작은 구의 반지름을 R1이라 합시다. R1은 6인데 몇 초 얼마? 8씩 늘어나니까 6 플러스 8t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치? 큰 구는, 그치? R2라고 하면은 40인데, 그치? 얼마? 2초씩 늘어난다. 2씩 늘어난다. 단, 작은 구의 반지름의 길이는 큰 구의 반지름보다 커질 수 없다. 그러면 이게 터져버리겠지, 그치? 얘가 얘보단 클 수 없으니까, 그치? R1이 R2보단 작대. 6 플러스 8t는 40 플러스 2t보다는 작다니까 넘어가면 6t는 얼마? 34 이렇게 나오나? t는 3분의 17 이렇게 나오나? 시간이 이렇게 되겠죠. 시간의 범위는.
자, 1번. 그래서 두 구의 부피 차를 V라고 했죠. 반지름이 R인 구의 부피는 얼마죠? 그렇지. 3분의 4 파이 R의 3승이니까. V는, 그치. 이놈에서 이놈을 빼줘야 되겠죠. 이놈의 구에서. 그치? 얼마? 3분의 4 파이에, 그치. 예의 세제곱. 동시에 쓰자 값이, 그치. 40 플러스 2t의 세제곱 빼기 6 플러스 8t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일단 t의 범위는 어떻다? 그치. 0에서 t는 3분의 17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근데 뭐래? 작은 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14일 때, 요 놈이 14일 때, t가 1이네, 그죠? t가 1일 때 이 v의 순간 변화를 구하시오. 미분해라는 거죠. 즉 dv dt를 구하는 건데 t가 얼마? 1일 때의 값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양변을 미분해, 이거 복잡하게 정리하지 말고 곧바로 미분해봐. 그럼 dv dt는 얼마입니까? 3분의 4 파이가 나오겠고, 그죠? 이놈은 3에, 또 속미분까지 하면 얼마야? 2에, 그죠? 40 플러스 2t의 제곱이 되겠고, 얘는, 그치? 3에 속미분하면 8이고, 그치? 6 플러스 8t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아이, 된장, 그치? 2도 꺼내, 그치? 그럼 얼마야? 8파이가 나오나? 40 플러스 2t. 2 꺼냈으면 여기 4가 남겠고, 그치? 6 플러스 8t. 이렇게 이거 정리할 수도 있겠지, 그치? 요 2를 여기다가 4를 이 안에 집어넣어서 그럼 2로 들어가서 제곱 빼기 적으니까 인수분해도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1번은 그냥 여기다 t에다 1 구하면 돼.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야? 8파이에 1 집어넣으면 얼마죠? 42냐? 아이, 젠장. 42의 제곱이야? 얘는 얼마? 1 집어넣으면 14? 14의 제곱이야? 2 집어넣으면 28의 제곱인가? 이렇게 나오겠네. 한번 두 개 더하면 얼마야? 70? 빼면 얼마야? 14? 계산하기 싫어지는데 7, 8에 56과 14 4, 6에 24 4, 5, 20 5, 6 4, 8, 7, 0 파이 이렇게 나오나? 4, 8, 7, 8, 4, 9 이런 된장 이렇게 나왔네. 어? 4가 2의 제곱으로 안으로 들어가잖아. 그치? 어. 그치? 자, V가 최대가 되는 시각을 구하시오. 근데 이거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치? 그럼 8파이가 되겠고, 요놈은 40 플러스 2t의 제곱 빼기 4가 2의 제곱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야? 12 플러스 16t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고, 두 식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18t 더하기 52. 두 식을 빼면 얼마야? 28 마이너스 14t 이렇게 나오나? v 프라임이 t에 관한 2차식인데 최고 차이 개수는 여긴 양수 음수니까 전체적으로 음수겠네. 그러면 2차 함수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는 얼마야? 18분의 52 여기 음수가 나오겠고, 여기는 얼마죠? 양수 14분의 28 여기 2가 되겠네. 2. 그죠? 그럼 이게 도함수니까 원래 V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그지? 요렇게 되겠죠. T가 0과 3분의 17 사이에서 가장 큰 값은 요 지점이 되겠죠. T는 2가 되겠다. 맞나? 그렇게 되겠죠. 다음 10-5번 먼저 풀고 나서 여러분한테 유제 풀 시간을 주겠습니다. 자, 10-5번.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이런 그림처럼, 그치? 길이가 6이고 높이가 10인 지건불 모양의 그릇이 있는데, 지금 이 그릇에 물에 30 세제곱 센티미터의 속도로 흘러 들어가고 꼭지점으로는 12로 빠져나가고 있다. 수면의 높이가 5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수면은 몇 초 몇 센치씩 속도로 올라가냐?
반지름의 순간 변화를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지금 보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가 해설이 바로 아래서 있어서 그렇지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6이래, 그치? 여기가 6이 되겠고, 그치? 높이가 얼마? 깊이가 10이 되는 거죠, 그치? 그 정도, 그치? 이렇게 생긴 직원뿔이었던 겁니다, 그치? 여기는 10이고, 그치? 근데 여기에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얼마씩? 초당 30씩 들어가고 있어, 그치?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가고 있죠, 물이. 얼마? 초당 10세제곱센티미터씩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30이 들어가고 10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평균적으로 20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수면에, 그치? 어느 순간 이 수면에 채워져 있는 이 물의 부피를 우리가 V라고 한다면, 그치? V는 dV dt가 얼마라는 거야?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은 얼마라고? 20세제곱센티미터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려준 겁니다. 이해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채워지고 있다면 요 순간 요 놈의 반지름도 있겠고 요 높이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R과 H와의 관계는 6대 10이라는 관계식이 나오겠죠. 즉 R 대 H는 그치? 6대 10, 3대 5 이렇게 나오나? 그러면 3H는 5R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 부피는 어떻게 나옵니까? 3분의 1의 파이 R의 제곱에 H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R과 H식이 이렇게 나왔으면 요 놈을 한 문자 R이나 H로 표현할 수 있겠죠. H를 R로 바꿔주는 게 낫겠지. 얘가 1차니까. 그죠? 여기서 H는 얼마다? 3분의 5R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다 3분의 5R 집어넣으면 얼마? 9분의 5 파이의 R의 3승 V 이렇게 나오겠죠. 관계식이 이렇게 나왔다고. 자, 문제를 봤더니 수면의 높이가 5일 때래. 야, 수면의 높이가 5면은 R은 얼마라는 거야? 그치? H가 5일 때 R은 3이었다라는 거죠. 그치? 그 순간 뭘 구하라고? 수면의 높이의 변화율을 물어본 거죠. 그럼 이걸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양변을 미분해보자요. 이게 핵심 관계식이었잖아. 시간에 관해서 미분하면 dV dt는 여기서 변수는 R일 거 아니야. 그치? 부피가 늘어날수록 R도 변화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3이 떨어지니까 3분의 5 파이에, 그치? R의 제곱에 dr dt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지금 부피의 변화율은 20으로 일정하다 그랬잖아. 3분의 5 파이가 되겠고, 그치? 그 순간, 그치? 우리가 높이가 5일 때 반지름은 3이 되니까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그치? 3의 제곱이 되겠고, dr dt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15파이네. 따라서 dr dt는 얼마다? 15파이분의 20이니까 3파이분의 4. 단위가 그치? 센티미터가 되겠죠. 센티미터 퍼 세크. 단위 좀 정확하게 써줘야 되겠지. 근데 지금 이걸 물어보진 않았죠. 그걸 물어봤나? 된장 그걸 물어봤네.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 이게 2번을 풀었네 내가 바로. 그 다음에 뭐야? 높이의 변화율이니까 이제 요 관계식을 써봐. 여기 높이랑 반지름과의 관계식이니까 그치? dH dt는 어떻다? 3분의 5의 dr dt지. 그럼 얘는 얼마야? 3분의 5의 dr dt는 그치? 3파이분의 4니까 9파이분의 20 정확하게 센티미터 퍼 세크. 이게 1번 답이 되겠죠. 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유제 6-10번을 아래 걸 봤더니 뭐래? 위 문제에서 수면의 넓이의 순간 변화를 구하래. 수면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되냐? 반지름이 아닐 때. 그치? 파이 R의 제곱이죠. 혹시 S라고 합시다. S는 얼마라고? 파이 R의 제곱이죠. 양변을 시간에 관해서 미분하면 ds dt는 어떻다? 2파이 R에 그치? dr dt 이렇게 나오겠죠. 이 순간에 그치? 수면의 변화율이니까 2파이 그 순간에 R은 얼마였어? 3이었고 반지름의 변화율은 얼마다? 3파이분의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파이 약분하고 3도 약분하니까 얼마? 8인데 단위를 정확하게 써줘야 되겠죠. 어떻게?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 이해되겠죠? 자, 유제 10-5랑 10-7 두 문제를 풀어봅시다. 저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들 풀어봐.